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려온 뉴스, 정치권 뉴스죠.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인데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또 검찰,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인데 말이죠. 먼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 전체적으로 보면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인데 조응천 의원의 이름은 왜 빠졌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현직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하고 그리고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빠진 것처럼 됐는데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한 결과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사를 했던 대상자들이 이 조응천 의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를 않아서 이걸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두 사람에 대해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술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2013년 당시에 해당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서 동영상을 보여달라는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 따라서 직권 남용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권고를 한 겁니다. 재수사 권고, 그러면 또 검찰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법무부 장관 재수사 권고가 나온 다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번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내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위 수사 권고에 대해서 대검에 보내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그 범죄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 인사 문제하고 관련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SBS 취재기자가 직접 물어봤고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당시 인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정 라인이 아니라 정무수석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조응천 의원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있지 않았다. 아마 그런 뜻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준 건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심야에 공항 통해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실패를 했고 이제는 재수사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과연 이번에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 여기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국민들이 제일 듣기 싫은 단어 나열해보려면 첫 번째가 직권남용, 두 번째가 블랙리스트, 세 번째가 민간인 사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특권층이라든지 비호를 받아서 여러 사실을 은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 진상을 밝혀서 한 점 없이 모든 것을 밝혀내라는 게 국민의 어떻게 보면 요구고 그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뭐 특정한 정권 이걸 넘어서서 어떠한 부분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국민들이 듣기 하기 싫어하는 지금 보면은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재조사하느냐라는 문제를 합리적인 방안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이제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검찰 속에서의 뭐 특임 검사 내용이라든지 특검 문제는 뭐 나중에 뭐 서로 여하 간에 공방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 속에서 국민들은 어떤 거든 간에 최근에
개인적으로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시 여전히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을 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것은 뭐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니까 예. 그분의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명운을 걸고 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의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재수사 권고가 나오고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곽상도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최동욱 총장과 동기이고 친한 분이 변호사로 선임이 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찰 단계 수사에도 직접 찾아가서 변호 조력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이분들의 영향으로 해서 축소 조작된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얘기가 나올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엉뚱하게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수사, 정치 보복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감사원에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된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반발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떤 사안이든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거기에 찬성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훨씬 많을 텐데 항상 늘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건 목적이 있는 수사다. 대한민국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일단 뭐 자기 정당 소속 관련된 걸 감싸잖아요. 뭐 그거야 뭐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맨날 당이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난 곽상도 의원이 물론 자신이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다라고 계속 나오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국민이 아무리 한국당을 지지하고 이른바 수구적인 사고를 갖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미 김학의 전 차관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지금 다시 제기하는 게 지금 이 대통령 딸의 어떤 의혹을 덮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그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관련돼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죠. 그것도 수사해봐야 하는 겁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요. 재벌 권력, 정치 권력, 업자 전혀 정의감 없고 완전 부정의하고 부리로 똘똘 뭉친 그 대한민국의 아주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들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봐야 돼요. 본질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접대 의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성접대 의혹도 바꿔서 성폭력 또는 성범죄 의혹이라고 이름 바꿔야 됩니다. 성접대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거기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상한 행동은 다 나오잖아요. 말로 담기도 어려운. 근데 그런 것들 다시 수사하겠다는데 게다가 2013년도 14년도에는 이미 특정할 수 있는데 동영상 내에서 김학의 인줄 그거를. 근데 그 검찰이 봐줬다는 거 다 그걸 꼭 수사해야 됩니까? 영장 기각이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 흔한 그 계좌 추적 하나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지금 곽상도 의원이 아무리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따로 있죠. 물타기도 적당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이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이제 넘기려 하는 이거는 이게 뭐 과거의 사건도 아닌 것이고요. 현재고 미래의 사건인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저런 말은 아주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재수사 권고하면서 과거사위원회가 했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뇌물 관련 협의 이 부분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가 나온 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어떤 직권 남용, 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성폭행, 특수강간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혐의,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를 했고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로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세간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수관관 부분은 왜 빠졌지? 사실 이 사건의 출발점이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쨌든 2차례 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증거가 없었다 하는 거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전부 이것이 처벌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에서는 이 특수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증거라든가 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수관관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조사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은 결정적인 것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입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뇌물 부분도 지금 2007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이상의 특수 뇌물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부분이 과연 얼마이냐. 그래서 1억 원이 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접대 관련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의 증거 불충분 이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법무장관 이야기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번에는 수사 통해서 그 진상이 잘 규명돼야 할 거고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신속하고 공정하다는 이 2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이제 성숙해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은폐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야지만이 나름대로의 법치사회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뭐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은폐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시험대에 오른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당과 야당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반응,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권고가 나온 점을 환영합니다.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1타 4피의 이 김학의 사건으로 1타 4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경제 파탄으로 인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 본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타 4피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1타 4피가 뭡니까? 도박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뭘 가리기 위해서 1타 4피라고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관련되는 의혹, 그걸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혹이다 하는 거고 마지막이 하노이 회담 결렬 등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1타 4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권력형 범죄 그리고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시민 그리고 정의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과 검찰이 김학의 사건이나 또 버닝썬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찰이 경찰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또 수사하고 검찰이 검찰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을 또 수사하고 그러면 과연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검찰과 경찰이 뭐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건 어느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뭐 정권에 관계없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는 뭐 기본 우리 사회의 그 언어들인데 지금 저는요. 만약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었다면은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이건 국민 여론도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 내외로 찬성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게 의제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못 믿는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 설치해야죠.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국 사회의 잘못된 여러 가지 기득권의 문제 이런 것도 수사하겠다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저건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잘못됐고 성폭력 이런 게 있었고 별게 다 있는데 그거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일타사피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무슨 뭐 하노이 정권, 하노이 회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게 아까 각성도 의원의 발언과 비슷한 인식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당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가 이럴 때 김학의 사건 수사해라. 얘기 왜 못합니까? 꼭 드루킹 특검 같이 해라. 일타사피다. 왜 이런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한국당 지지율이 좀 회복을 하니까 어떤 자신감, 왜곡된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국민 정서에 맞을까요? 아무리 그 보수 지지층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 이 한국당의 지도부 이분들도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무산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이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과연 기소 권한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서 지금 마지막 또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김원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웨덴이 최근에 공수처를 올해서부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민간인 쪽만 맡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는 특수층, 특히 이제 고위 공직자애들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특권층에 대한 비리 의혹 부분은 명쾌하게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기고 나름대로 공감되기 위해서는 그 공수처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검찰답지 못한 거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말 막강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나눠져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몇 가지 안을 내세웠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더 강력한 독립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중재를 바른미래당이 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엮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내에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갈등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 만약에 도입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경찰이
경찰관 유착, 검찰이 검사의 유착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법안 어떻게 처리될지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하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민특위 이야기를 했었죠. 국론 분열 이야기했었죠. 그러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국어 이야기까지 합니다. 국어 이야기까지. 그러면 도대체 어찌된 과정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가 그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있었던 발언, 과거의 발언들을 먼저 하나하나 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 잘 됐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국론 분열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반민특위 잘 됐어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론 분열 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들, 독립애국지사 분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민특위의 선거한 활동을 역사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무한한 실망을 감을 안겨준 나경원은 그 의원직을 사퇴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그 독립운동자 후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강하게 사과 요구하시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은 거죠. SNS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원래 당초에 내가 말하고려 했던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지금 반문특위라는 이 반문이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 말씀에 첫자를 딴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민특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권인 반문특위를 그러니까 신조어 같아요. 본인이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라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반문특위, 반민특위.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반민특위, 반문특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로 문제의 그 국어 실력 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반민특위라고 말한 걸 부정한 거 없습니다. 그 페북 글 좀 잘 읽어보십시오.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반문특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오히려 극렬 공산주의자들은 서운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의 반문특위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발언을 맨 처음에 보면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반문특위는 해방 이후는 이후입니다만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걸 어쨌든 뭐 약간 뭐 이제 그 말을 빗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해방 이후에 무슨 반문특위가 있었어요. 팩트에 맞지 않고 또 하나가 무슨 지금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전부 언제 친일 수구로 몰았습니까? 도대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논평한 자리입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저 말을 논평할 가치조차 못 느껴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국어 실력 운운하셨는데 전 나 원내대표 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의 인지 부조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원내대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반민특위가 어땠어요? 이어서 한국 현대사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걸 국어 실력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을 한번 뽑아봐라 하면 역사학자들한테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 못한 거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분보다도 친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득세하는 나라를 원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할 때 반민특위와 관련돼서 프랑스에서 40전서부터 44년간 동안 4년 동안 독일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나서 다시 프랑스가 파리를 되찾고 나서 무려 8,000명을 처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부역한 사람을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민특위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역사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었던 말 속에서의 큰 실수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이 이제 반문이냐 반민이냐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꾸만 이것을 변명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패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실수가 아니고 말 실수가 아니면 실수면 사과하면 돼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나온 대표의 기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얘기를 계속 강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거 실수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SNS에 이 글을 올리면서 이무철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 당시 발언도 쭉 읽어봤는데 분명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서 가령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좌익활동, 사회주의 활동, 또 북한에 갔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자기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던 것 기억한다. 이 표현은 분명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을 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것이 독립유공자들, 독립투사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립유공자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죠.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 국가보훈처장이 나왔습니다. 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언제 어떤 사례에서 손혜원 의원하고 동일한 처우와 예우를 해서 가서 보고했다. 그 전례를 대세요 그러면. 그럼 어디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예,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저희 본인만 보훈처에 정부 대한 정책 발표 업무에 이전에 근간을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훈처장이 보여주는 그 태도는 제가 국회의원 된 경력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 중에 충분히 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그 발언을 막는 행위는 피감의 보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반대한 듯한 바로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또 국회의 어떤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에 제가 끼어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결국 국가보훈처장의 유감 표명으로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태규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손혜원 의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한 차례 만나고 그다음에 국장이 2차례나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해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게 다른 일반인들에게 과연 국가보훈처가 똑같이 했느냐 사례가 있으면 보여달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과 국가보훈처장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졌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